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4년 8월 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7월 31일 상한가 급등 주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이제 드디어 7월 달에 매매가 마지막 날로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8월 매매가 시작이 될 텐데 7월 한 달은 조금 힘든 달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장이 빠지면서 그동안에 계속 승승장구하던 미국장이 꺾이면서 우리나라장은 더 쭉쭉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시장이 올라오는 거 봐서 지금 시간외로 선물이,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한 1.5%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FOMC 회의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확 한번 올라오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매매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미국장을 좀 먼저 보죠. 미국장을 갖다가 한 달이 끝났으니까 한 달주를 좀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시장을 갖다가 좀 연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 달 차트를 보면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한 달짜리죠. 한 달짜리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양봉이에요. 그쵸?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양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을 하다가 급등을 했다가 최고점 찍고 저점이 깨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쵸? 다우존스 산업지수 오늘도 양봉으로 해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나스닥은 어떤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한 달 차트인데 한 달 차트를 보면 한 달 동안의 움직인 걸 보면 장 초반, 그러니까 7월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계속 나스닥 신고가를 갔는데 첫 번째 장 때 음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오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두들겨 막아서 단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완전히 하방 추세, 즉 어제까지 빠지면서 완전히 추세는 하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한번 볼까요? S&P도 음봉을 만들었죠. S&P도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역시나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움직임이 괜찮았죠. 장 초반에는 괜찮은데 지금 마지막 16일을 고점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급락을 해가지고 최저점 5,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600에서 5,400까지 빠졌으니까 10%가 더 빠진 거죠. 그죠? 500이 빠졌으니까 지금 10% 정도 빠졌네요. 그쵸? 아니구나. 한 200포인트, 250포인트 빠졌으니까 10%도 안 빠졌네요. 그쵸?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요 정도뿐이 안 빠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움직임이 나왔던 게 6월 중순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보통 한번 조정을 보이면 그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였어요. 그쵸? 여태까지 조정을 보이면 항상 그 정도. 지난번에 이제 2023년 후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다가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는 항상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하느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6% 나스닥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그래서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선물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자, 1.35% 꽤 많이 올랐고 계속 상방으로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선물을 갖다 할 때는 추세를 잘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진짜 큰 추세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 매도,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매수 그죠?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면서 좀
이런 수익의 맛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pk9.kr 가면 선물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pk9.kr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어땠는지. 자, 오늘 선물은 지금 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자, 아침에 매수는 확실히 나왔죠. 그 다음에 매도 신호 나온 다음에 조금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 여기서 또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길게 매도, 여기서 매수, 그 다음 쭉 추세 따라서 매수, 여기 크게 매수, 매수. 이러한 흐름은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챙기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1% 이상 수익이 나는 것들은 꽤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건 최근에 와서 처음입니다. 장중에 이렇게 계속 오르거나 혹은 장중에 계속 빠지면 선물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물론 선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오늘같이 시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안 가면, 시장이 잘 안 가면 오히려 선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의 움직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계속 매도를 쳐서 움직임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다가 1시 거의 2시 반인가요? 예, 요때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매도를 치기 시작하면서 외인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요때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죠. 그때 움직임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시까지도 계속 개인이 우세를 하다가 2시 넘어서 빠지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1시 20분부터 계속 외인들이 매수를 해서 상방으로 했고, 마지막에 이제 2시 50분인가요? 예, 2시 50분 넘어서 매도를 치는 모습. 어쨌든 이렇게 돼서 선물의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움직임 나왔고, 그걸 따라서 움직임 나오는 코스피는 계속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5% 올랐지만은 코스닥은 여전히 약한 모습,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어요. 물론 긴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플러스를 못 만들고, 추세는 아직도 하방 추세로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윗꼬리 단 종목들, 진원생명과학이나 수젠텍이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지금 하마스에서 보복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SX 그린로직스,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안 올라왔겠죠. 그럼 시장은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오후장에 이 종목들, 흥구석유부터 시작해서 한국석유, 그 다음에 SX 그린로직스, 중앙에너비스가 올라오면서 그나마 시장은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흥구석유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갈 것 같다고. 예. 흥구석유, 한국석유 두 종목을 갖다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두 종목 둘 다 흥구석유는 상 찍고 한국석유는 상 근처로 왔다가 무너졌죠. 그죠? 상을 못 걷고, 퀀타매트릭스가 갑자기 올라와서 상 들어가 버렸어요.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솔루션 네이처 본지에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그 여파로 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퀀타매트릭스 상 들어갔죠. 하츠는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이화공영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화공영 이거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후변화 때문에 댐을 갖다가 신규 댐을 건설한다는 것 때문에 이화공영을 포함해서 시멘트 관련한 종목까지 전부 다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이화공영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밀렸습니다. S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하마스에서 정치적 보복을 갖다가 이제 전쟁 보복인가요? 어쨌든 보복을 하는 것 때문에 요거는
예, 물류 테마, SX 그린로직스가 요즘은 물류 테마 대장이에요. 흥하해우는 시간으로는 올랐어요. 시간으로는 올라왔지만 장중에는 SX 그린로직스가 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FMC 회의가 있어요. 자,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거의 100% 확실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0.25%냐, 예, 0.25%냐, 0.5%냐. 지금 빅스텝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0.5%면 이거는 아주 시장은 내일 아침에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0.25만 하더라도, 0.25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도 네,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금리는 아직 생각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다시 시장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 암살했다는 것 때문에 보복 얘기가 나오면서 흥구석유 뭐 에너지 관련한 종목이죠. 예, 상승을 했고요. 퀀타매트릭스는 코로나19 테마 상승 쪽에 올인원, 그죠? 올인원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솔루션 네이처 본지에 게재됐다는 것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이슈 먹히고 상한가 갔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자, 원익 IPS 말씀드렸어요. 원익 IPS 올라왔는데, 원익 IPS는 기관에서 10만주, 외인이 18만주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시간으로는 안 올라왔는데, 최근에 기관과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어요. 좀씩. 그러다가 이제 오늘 뿜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올 가능성은 좀 약해 보이고, 지금 7월 4일날, 외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과 외인이 7월 4일날, 요때 외인들이 30만주, 그 다음에 기관이 28만주 정도를 매수했는데, 여기서도 치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다시 10만주씩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삼성전자 매수 많이 했다고 그랬죠. 자, 기관에서 95만주, 외인이 160만주 오랜만에 매수를 하면서 급등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뭐 상당히 잘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크게 움직이진 않다가 오늘 하루 종일 헤매다가 오후장 되면서부터 12시 넘어서부터 수급이 들어왔고 동시호가에도 상승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말이 필요 없죠. 예, 37만주, 그 다음에 외인이 12만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엔비디아가 5% 정도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상승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장 끝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거 내일 급등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외인이랑 기관이랑 따로따로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SK가 올라왔네요. PSK는 기관에서 픽한 종목이네요. 기관에서 13만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기관이 첫 수급이 들어왔다. 예전에 수급을 보면 글쎄 이게 언제예요? 5월 16일 날이 기관에서 매수를 했나요? 자, 5월 16일 날 기관에서 30만주 정도 매수했네요. 이날 30만주 매수한 다음에 계속 횡보를 했지만 좀씩 올라와서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기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 잘 지켜보세요. PSK. 자, 원익 IPS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에서 10만주, 외국인이 약 16만주 정도 매수했고, 자, DBI텍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시간으로도 3% 올랐고, 기관에서 13만주, 외인이 87,000주를 매수했습니다. 장중에 오후장에 계속 매수를 했는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 자, 한국가스공사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한국가스공사도 기관에서 11만주, 외인이 5만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시간으로 밀렸고요.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많이 올라왔는데 기관에서 14만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요거는 외인이 11만 주, 기관이 약 5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뭐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서 좀 패스를 하고요. 여기서 볼 거는 제가 봤을 때 원익 IPS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죠. 예, 원익 IPS.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삼성전자죠. 뭐 말이 필요 없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됩니다. 자, 고점 돌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말이 필요 없죠. 제가 흥구석유가 제일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뉴스가 떴을 때 일단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빠지다가 점심때 확 올려서 움직임이 나왔고, 오후장 돼서 계속 상승하면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뉴스가 뜬 다음에 바로 얼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 그냥 뉴스 뜬 다음에 10시 12분에 뉴스 뜬 다음에 바로 얼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 퍼센트지가 200몇 %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얘가 빠진 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어디까지 빼나 한번 딱 보세요. 정확히 맥점까지 빼죠. 맥점까지 뺐다가 다시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으로는 밀렸어요. 역시나 실적은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석유 마찬가지. 한국석유는 흥구석유 후발주 좀 밀렸죠. 시간으로도 1% 정도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면 1시서부터 흥구석유가 올라오면서 한국석유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꽤 많이 올라왔고요. 이화공영은 아침에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갭으로 떠서 잘 움직임 나왔어요. 뭐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고, 시간으로는 3% 정도 빠졌고요. 스파이파워, 이거는 뭐 거래량 없이 올라온 거라서 그냥 패스하시고요.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 에너지 후발주로 움직임 나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면 흥구석유가 제일 먼저 올라오거나 한국석유가 제일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일도 오늘 밤에 혹시나 뉴스가 좋은 뉴스가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죠.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내일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더 갈 거예요. 그리고 물류 관련한 종목들 SX 그린로직스나 흥하해운, 그 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종목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2014년 7월 31일 상한가 급등 주이시죠.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흥구석유부터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가 막판에 상이 계속 풀리더니 결국엔 상한가를 찍긴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1차 움직임 나왔고, 이게 1시인가요? 12시 9분부터 이제 뉴스가 뜬 다음에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서 1시 넘어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까지 올라왔고, 얘가 움직임이 나오니까 흥구석유 후발주로 한국석유가 움직임 나왔죠. 한국석유는 1시서부터 움직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석유도 같이 움직임 나올 때 제가 테마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한국석유, 흥국석유 같이 여러분들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앙에너비스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혹시나 카톡방이 없는 분들, 카톡방에 안 계시는 분들은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카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카톡방이 어딨더라? 어딨나요? 예, 카톡방 QR코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자, 어쨌든 자, 카톡방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SX, 그린로직스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보고 하시면 되고, 흥구석유 이때만 들어갔어도 뭐 7, 8% 있지. 한국석유는 이때 들어갔어도 10% 넘게 먹을 수 있었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예, URL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입장 코드는 9988이고요. 예, 정보방입니다. 그래서 요 QR코드 찍고 오시면 되는데 절대 채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보만 받으실 분들, 예, 계속 정보 드리니까 정보 받으실 분들은 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에너비스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SX 그린로직스는 좀 따로 움직였어요. 그쵸? S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물류 테마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움직임 나오는데 그래도 막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간에는 별로 안 올랐지만 시간에는 흥하이온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흥하이온, 그다음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퀀터매트릭스는 지난번에 상한가를 2번 갔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안 빼는 걸 알 수 있죠. 예, 주가를 밀리긴 했지만 크게 안 빼더니 오늘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올 때 보면, 예,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 11시부터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왔어요. 요때 잠깐 제가 없었는데, 아닌가? 보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적어서 안 나타났나? 요걸 놓쳤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다가 패대기 나왔다가 막판에 다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역시나 요것도 세력들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지난번에 갔던 그 셀리드 가는 거 보셨죠? 셀리드처럼 아마도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퀀터매트릭스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잘 대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뜨고 급등을 해요. 뉴스가 뜨자마자 수급이 확 들어와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맥전까지 빠졌다가 반등, 예, 끝까지 먹었고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고요. 2분기 호실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석유 아까 했죠. 이화공이요.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단발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으로 빠진 거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요것도. 그래서 이화공영도 예, 단발 이슈로 뭐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댐 만든다는 것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댐 더 만든다는 것 때문에 예, 올라온 건데, 지금은 댐 만든다는, 지금 14곳을 갖다 조사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댐 만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화공영은 폭등할 겁니다. 그때 노리시면 돼요. 진원생명과 요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이죠. 자회사 VGXI인가요? 미국의 바로 바다 지원 신속 대응 협력 기구 회원 선점했다, 뭐 요런 선정됐다는 것 때문에 진원생명 가격이 올라왔네요. 스피어 파워, 예, 스피어 파워 뭐 특별한 뉴스 없이 올라온 거고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같은데 27만 주뿐이 안 됩니다. 근데 뜨문뜨문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그죠? 예, 요거는 뭐 못 본 종목이라서. 중앙에너비스 아까 봤고요. 수젠텍. 자, 요거 여성 호르몬 관리 솔루션 북미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뉴스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끝까지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시가대로 1.3% 올랐고요. 자, 오늘 PNS 메케닉스죠. 근데 여기는 예, 그냥 PNS 미케닉스라고 하는데 메케닉스예요. 예, 메카닉스, 우리가 메카닉이라고 얘기하는 그건데, 일단은 지금 보면 15% 정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오늘 박살이 났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 그 신규 상장주 하나 있었죠. 그것처럼 다시 올라왔을 겁니다. 산일전자처럼. 근데 얘는 빠졌죠. 이렇게 빠지면 시간으로도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산일전자랑 좀 다른 모습이죠. 산일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왔었죠.
그죠? 올라왔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와서 뭐 했지만, 지금 산일전자도 조금 빠졌는데, 어쨌든 그 신규주는 떨어질 때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거. 아, 신규 상장주 PNS, 미케닉스가 뭡니까? 메케닉스죠. 아, 참, 회사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 메탈랩스. 216억짜리, 저는 216억짜리 사모부 전환펀드 사채 발행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네요. 조금씩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나 보네요. YC. 자, YC는 어제는 빠졌었는데 거래량 좀 떨어지더니 오늘 세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스, 그 다음에 AMD 2분기 호실적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밀렸죠. YC 같은 경우는 장중에 세게 올라왔습니다. YC는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YC는 오늘 기관에서 70만 주, 외인이 50만 주를 샀어요. 자, 이거 YC 내일도 아마 급등할 겁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HBM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 삼성전자에 1000억짜리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저는 홍구석유도 봐야 되고 퀀타매트릭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YC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흥구석유 가면 후발주들 체크하시면 되고, SX 그린로직스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흥하이온이 먼저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은요. 그래서 흥하이온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8월 1일 내일 갭상승 예상 종목 보죠. 흥하이온. 자, 흥하이온은 하마스 1인자 피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해운 테마 오늘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못 올라왔어요. 진짜 여기서 올라오다가 지금 박살이 난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원래는 빠져야지 정상인데 시간으로 7.6% 올랐습니다. 흥하해운이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온 종목 대한해운, 그쵸? 대한해운, 대한해운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3% 움직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자, 요거 조선기자재로 움직임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뭐 큰 움직임 없었는데 시간으로 6.3% 올랐습니다. 자, 산일전기. 자, 산일전기가 뉴스가 떴어요. G랑 265억짜리 공급계약 체결 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는 G랑 지멘스랑 같이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산일전기도 좀 지켜보죠. 명문제약 오늘 많이 빠졌죠. 예, 낙폭 과대로 해서 반등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태약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약품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쵸? 예, 현대약품은 올라왔나요? 현대약품은 못 올라왔네요. 현대 BNG 스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2,300억, 예, 영업이익은 190억,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 때문에 4.5% 올라왔고요. 예스24. 자, 예스24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도서 서비스 중단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라 시간으로 3%. 얘는 좀 개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발로 보시는 게 좋고요. 셀리드. 자, 셀리드가 반등이 나오는가 보네요. 내일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3.4%.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DB하이텍. DB하이텍 실적 매출액 2,988억, 영업이익 681억, 전년 대비해서 66%.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스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죠. DB하이텍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DB하이텍도 관종에다 좀 넣어놓을까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 얘는 좀 좀 뭐랄까. 아, 지난번에 한번 넣어놓은 적이 있네요. 그쵸? 예. 한선 엔지니어링.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이슈 시간으로 2% 올랐고요. DI 요것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요것도 기관 외인 20만 주, 외인이 1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2.5% 올랐네요. 내일 본다 그러면 저는 일단 흥하이온 봐야 될 것 같고요. 산일전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 요 두 종목, 예,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시장은 반등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찬물 확 끼얹지 않고 좀 분위기 타서 내일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